72세의 김영호는 아내 정순이 잠든 사이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가 숨겨져 있었죠.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무거운 진단명이 적힌 그 종이를 보며 영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보, 뭐 하세요? 갑자기 들린 아내의 목소리에 영호는 깜짝 놀라며 서류를 황급히 숨겼습니다. 정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호는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잊기 전에 마지막으로 둘만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호입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다 은퇴한 평범한 남자죠. 아내 정순이와 함께 50년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부부의 마지막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일 전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나올 때 제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로 추정됩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겠지만 진행을 늦출 뿐이지 완치는 어렵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설명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그날 건망증이 심해져서 검사를 받아보자며 제가 병원에 데려갔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왜 이렇게 늦어요? 하며 환한 미소로 맞아주던 아내의 모습이 더욱 애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순이가 잠든 후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조금씩 저를 잊어간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침대 옆 서랍에 진단서를 숨겨두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내에게만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겠다고, 대신 아내가 행복할 수 있는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이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설탕통을 찾으며 어머, 이게 어디 있었지? 하고 중얼거리는 모습,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잠깐 잊어버리는 모습들이 이제는 병의 신호로 보였던 거죠. 여보, 우리 어디 여행 갈까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정순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행요? 갑자기 웬 여행 얘기예요? 그냥 요즘 답답해서요. 날씨도 좋고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순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디로 갈까요? 강릉은 어떨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 자주 가던 그곳 말이에요. 강릉이요? 아,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그 바닷가요. 정순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다행히 그 기억은 아직 생생한 모양이었어요. 맞아요. 50년 전 그때 우리가 갔던 그 펜션도 아직 있는지 찾아보고요. 그날 저녁 정순이는 신이 나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밝은 표정에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사랑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그 노래는 우리가 젊었을 때 자주 부르던 노래였어요. 여보, 이 노래 기억나요? 물론이죠. 당신이 기타 치면서 저한테 불러주던 노래잖아요. 정순이가 자연스럽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병이라는 현실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 정순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한 지 몇 년 됐지요? 50년이요. 아, 그렇지. 50년. 참 오래 살았네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벌써 헷갈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오래 살았어요. 앞으로도 더 오래 함께 살아요. 그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아내와의 추억들처럼 말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처럼요. 여행을 떠나기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아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음악들을 플레이리스트로 만들고 강릉에 있는 맛집들도 미리 알아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기타를 들고 가서 아내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점검했습니다. 정순이의 약, 편한 신발, 따뜻한 옷가지들, 그리고 몰래 준비한 기타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오늘 강릉 가는 날이에요. 정순이를 깨우자 아내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아, 맞다. 오늘 여행 가는 날이구나. 어머, 신난다. 하지만 짐을 싸는 정순이를 보면서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방금 전에 옷장에서 꺼낸 옷을 또 꺼내고 이미 가방에 넣은 화장품을 다시 찾고 있었거든요. 여보, 내 세안용품 어디에 뒀지요? 가방에 넣으셨는데요. 아, 그랬나요? 어머,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정순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제가 대신 짐을 정리해 드렸어요. 기차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정순이는 연신 창밖을 바라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여보, 서울이 참 많이 변했네요. 저기 저 건물들은 언제 생겼어요? 몇 년 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함께 구경했잖아요.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순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에게는 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들렸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기차표를 끊고 있는데 정순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 가는 거였지요? 강릉이요. 우리가 신혼여행 갔던 그곳요. 아, 맞다. 강릉. 바다가 있는 그곳이죠? 다행히 금세 기억해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기차 안에서 정순이는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연신 감탄했고 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기도 했어요. 여보, 우리 처음 만난 이야기 해주세요. 또 그 이야기예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요. 좋잖아요. 들을 때마다 새롭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우리의 첫 만남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975년 봄, 제가 음악교사로 발령받은 학교에 정순이가 보건교사로 왔던 날의 이야기를요. 어떻게 음악실에서 정순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걸 보고 첫눈에 반했는지, 어떻게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는지, 그때 당신이 부르던 노래가 뭐였죠? 사랑으로였어요. 김추자 노래요. 정순이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그때처럼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기차 안의 다른 승객들도 정순이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던 정순이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는 노래인데 어떻게 가사를 잊을 수가 있죠? 정순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노래를 불러줬어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정순이가 다시 웃었습니다. 아, 맞다. 이 가사였네요. 고마워요, 여보. 기차가 강릉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 옛날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정순이는 가끔씩 가사를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즐거워했어요. 저는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며 이 여행을 계획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릉역에 내린 순간 정순이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 바다 냄새가 나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맞아요. 50년 만에 다시 오는 거예요. 50년. 참 오래됐네요. 그런데 여보. 정순이가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우리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즐거워하던 아내가 갑자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강릉이에요. 우리가 여행 온 거예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아, 맞다. 여행. 우리가 여행 왔구나. 정순이가 다시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어 있는 불안함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말이에요. 택시를 타고 50년 전 우리가 머물렀던 펜션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그 펜션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물론 많이 현대적으로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그때 그 펜션이에요? 정순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신혼여행 때 머물렀던 그곳이에요. 와, 신기해요. 그때랑 똑같네요. 사실은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정순이에게는 그때와 똑같이 보였나 봅니다. 아니면 기억이 혼재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펜션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나이 드신 부부분들이 오시기 드문데 반갑네요. 혹시 전에도 오신 적 있으세요? 50년 전에 신혼여행으로 왔었어요. 50년 전이요? 와, 정말 오래된 손님이시네요. 그때는 제 시어머니가 운영하셨는데 주인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새삼 세월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그 펜션을 운영하던 분은 이미 돌아가시고 며느리가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방에 짐을 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손을 잡고 걸었던 그 해변이었어요. 파도 소리는 그때와 똑같았지만 주변 풍경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때 여기서 뭘 했었지요? 모래성도 쌓고 조개도 줍고 그리고 저 벤치에 앉아서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했죠. 정순이가 그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벤치예요? 가봐요. 우리는 손을 잡고 그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정순이의 걸음이 예전보다 많이 느려졌지만 저는 천천히 맞춰 걸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니 5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2살의 제가 20살의 정순이에게 프로포즈했던 바로 그 장소였거든요. 여보,
그때 당신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정순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결혼해달라고 했어요. 바로 여기서요. 정말요? 여기서 프로포즈를 했다고요? 정순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요. 네, 맞아요. 당신은 그때 울면서 좋다고 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정순이의 표정이 슬퍼졌습니다. 저는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여기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정순이가 갑자기 제 팔에 팔짱을 끼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 기억들이 가물가물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순이가 병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처럼 우리는 손을 잡고 일몰을 바라봤어요. 붉은 석양이 바다 위에 아름답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정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50년 전에도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50년 후에도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정순이의 질문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50년 후에는 우리 둘 다 이 세상에 없을 텐데. 하지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아름다운 건 영원히 아름답잖아요. 저녁에는 펜션 근처 해물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정순이가 좋아하는 매운탕을 주문했어요. 여보, 이 매운탕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도 여기서 먹었나요? 비슷한 식당에서 먹었어요. 그렇구나. 어쨌든 맛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순이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죠?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혼란스러워하는 정순이를 보며 제 마음이 저렸습니다.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요. 아, 맞다, 펜션. 정순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네. 당신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밤 정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서 밤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이면 벌써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순이가 저를 완전히 잊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정순이를 깨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여기가, 여기가 어디죠? 정순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강릉이에요. 우리가 여행 온 펜션이고요. 강릉? 우리가 왜 여기? 여행 왔잖아요. 어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침부터 정순이의 혼란이 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간간히 기억을 되찾곤 했는데 오늘은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정순이는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여보, 저 아주머니는 누구죠? 펜션 주인 아주머니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펜션 사장님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집은 어디에 있죠? 서울에 있어요. 내일 돌아갈 거예요. 서울. 서울이 우리 집이구나.
정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요.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정순이의 발걸음이 계속 멈춰섰습니다. 여보, 나 왜 이럴까요? 자꾸 깜빡깜빡하고 머리가 이상해요. 드디어 정순이가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정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혹시 제가 많이 아픈 건 아니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순이가 이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벤치에 앉아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사실은 치매죠? 정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느끼고 있었거든요. 기억이 자꾸 사라지고 아는 것들도 생각이 안 나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며칠 전부터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자고 했던 거예요. 그럼 진단서도 당신이 숨기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서랍에 숨겨둔 것도 봤어요. 정순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는 척 했어요? 당신이 걱정할까 봐서요. 그리고 이렇게 여행도 데려와 주고 좋은 추억 만들어 주려고 하는 당신 마음이 고마워서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혼자만 알고 있어서. 아니에요. 고마워요. 덕분에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있었어요. 정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당신을 잊는다는 게, 우리의 추억을 모두 잊는다는 게, 괜찮아요. 제가 기억할게요. 당신 대신 모든 걸 기억할게요. 정말요? 네. 우리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을 제가 간직할게요. 우리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마주한 가장 슬픈 순간이었어요. 여보, 우리 마지막으로 바다 구경하러 갈까요? 정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바다로 가는 길에 정순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모든 걸 잊어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마음만은 기억하고 싶어요.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당신이 기억을 잃어도 마음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해변을 걸었습니다. 정순이는 가끔씩 여기가 어디지? 라고 물었지만 제가 설명해주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왔어요. 손을 꼭 잡고 걷는 우리를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 할머니, 할아버지 참 금슬이 좋으시네. 젊은 연인들이 우리를 보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5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사랑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 속에 담긴 아픔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해가 질 무렵 저는 펜션에서 몰래 가져온 기타를 꺼냈습니다. 여보,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노래요? 어떤 노래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던 노래요. 저는 사랑으로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정순이에게 처음 불러줬던 그 노래를요. 기타 실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중간에 틀리기도 했지만 정순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었어요. 참 좋은 노래네요. 누가 부르는 거예요?
정순이가 물었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노래인데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김추자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예전에 인기 있던 노래죠. 그럼 저도 아는 노래일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정순이가 자연스럽게 콧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가사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멜로디는 어렴풋이 남아있는 모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완전히 잊혀진 건 아니구나 하고 말이에요. 영원한 약속. 그날 밤 정순이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여보, 잠 안 와요? 네. 뭔가 불안해서요. 왜요? 내일 일어나면 당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정순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설사 잊어도 제가 계속 상기시켜 드릴게요. 정말요? 네.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매일 말해 드릴게요. 정순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작게 느껴졌어요. 여보,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함께 이겨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순이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하고 그 후부터는 정말 힘든 날들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아침 정순이는 다행히 저를 알아봤습니다. 여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가 어디죠? 강릉이에요. 우리가 여행 온 곳이고요. 아, 그렇구나. 여행. 재미있었나요?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당신도 즐거워하셨어요. 정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기억은 희미하지만 기분 좋은 느낌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체크아웃을 하고 역으로 가는 길에 정순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왜요?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고 싶어요. 우리는 다시 해변으로 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모습을 보며 정순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파도는 계속 밀려오네요. 그럼요. 매일 밀려와요. 우리의 사랑도 파도 같을까요? 밀려왔다가 물러가기도 하고. 아니요. 우리의 사랑은 바다 같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정순이가 제 말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바다 같은 사랑. 좋은 표현이네요. 그때 정순이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비록 많은 걸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행복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저도요. 당신과의 5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물론이죠.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기차에 오를 시간이 되어 우리는 역으로 향했습니다. 정순이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아쉬워했어요.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정말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비록 다시 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순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약속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정순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들어 보냈습니다. 가끔 깨어날 때마다 여기가 어디지? 라고 물었지만 제가 설명해주면 안심하며 다시 잠들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정순이는 우리 집을 낯설어 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가 30년째 살고 있는 집이에요. 30년. 참 오래 살았네요. 정순이가 집안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집인 것처럼요. 그날 저녁 정순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 다녀왔다고 했죠? 강릉이요. 바다가 있는 곳이요. 바다, 예뻤나요? 네, 정말 아름다웠어요. 당신도 좋아하셨어요. 그럼 좋은 여행이었네요. 정순이가 웃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좋은 느낌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잠들기 전 정순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요? 잘 모르겠지만 뭔가 고마운 기분이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평생 함께 해주셔서요. 평생? 그럼 우리 정말 오래 함께 산 거네요. 네, 50년이나 함께 살았어요. 50년.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기억할 때도 잊을 때도 항상 함께 할 거예요. 그날 밤 이후로 정순이의 병은 조금씩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집을 낯설어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 정순이에게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가끔 정순이가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해요. 저는 당신을 50년간 사랑해온 남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그러면 정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해요. 그럼 저도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기억하는 것 같은 눈빛을 보여줘요. 사랑은 정말 기억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정순이와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힘든 날들이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강릉에서의 마지막 여행은 우리 부부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정순이가 모든 걸 잊어도 저는 우리의 사랑을 기억할 거예요. 그것이 제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요.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말고 자주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많은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